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9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오전 6시 반 1시간 5분에 걸쳐서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했습니다. 보셨어요? 네. 자, 어떤 느낌 가졌어요? 어떤 느낌? 먼저 하세요. 먼저. 저는 못 봤어요. 그럼 제가 예.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이제 유심히 봤던 건 하노이 회담 과정이에요. 그렇죠? 전후 과정으로 해서 그 트럼프야 미국 대통령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네. 끝나고 나서 하노이 회담 결렬이 되고 난 이후에도 네. 1시간 이상 혼자 그냥 폼페이오 뒤에 세워놓고서 네. 북한의 북한의 비밀 핵시설들이라는 게 영변 가지고는 안 된다. 네. 뭐 평양 옆에 있는 뭐 네. 강선도 있고 네. 뭐도 있고 쫙 얘기하고 야, 저도 부동산 브로커 하던 놈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잘하나 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오늘 딱 보고서는 미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이 특히 트럼프의 관심이 뚝 떨어져 버렸구나. 네. 얘기하는 게 네. 거의 뭐 뉴욕 맨하탄에서 부동산 브로커 하던 시절에 트럼프가 한국 문제에 대해서 네. 얘기했던 정도가 아닐까 하는 느낌이 받아요. 한번 제가 우리 후배가 트럼프 대통령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네. 나온 걸 영어로 그냥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북미 정상회담 하실 겁니까? 네.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에 이어가지고 3차. 하노이 3차 이제 싱가포르 하노이 3차 회담 할 건데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we will see. 글쎄요. 사람들이 뭐 했으면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나도 뭐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뭐 사람이 다 뭐 좋긴 좋지만은 뭐 그냥 뭐 그렇고요. 뭐 2번 정상회담 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제재 같은 걸 해봐야 네. 뭐 큰 의미도 없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2번 했던 거 진짜 성공적이었어요. 네. 그러나 정은이하고 굉장히 관계도 좋고 우리 지금 잡혀있던 인질들 뭐 다 돌아왔잖아요. 네. 그리고 유해 발굴도 하고 있고 네. 뭐 이렇게 이 정도면 됐은 거지. 네. 그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내가 얘기하지만은 네. 나 아니었으면 지금 전쟁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네. 이게 지난번 하노이에서 치밀하게 지금 뭐 리비아 방식도 얘기하고 뭐 하고 공부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비핵화 이전에 이제 대북 제재 안 하겠다는 게 미국의 확고한 방침이었잖아요. 네. 돼야 된다고 했는데 글쎄 뭐 제재 완화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뭐 액션 제재 완화 뭐 생각하지도 않고 네. 북한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기정은이하고 나하고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북한 괴롭힐 이유가 뭐 있습니까? 네. 네. 내가 아니었으면 북한하고 전쟁했어. 문제 뭐 지안일 때는 뭐 전쟁했나? 네. 그러면서 뭐 내 앞에 있었던 사람들 오바마가 계속 전 대통령 하고 있었으면은 네. 북한하고 지금 미국이 지금 전쟁하고 있을 건데 네. 나는 정은이하고 굉장히 관계 좋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뭐 진짜 잘 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얼마나 크리티컬 모먼트입니까? 두 개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막연한 낙관론. 둘째는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지금 현 상황이 만족스러운 거네요. 만족스럽죠. 우리가 늘 한 얘기 있습니다만은 뭐 핵실험도 안 했지. 미국의 북한이 핵실험도 안 하지. 그다음에 장거리 ICBM 발사 실험도 안 하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솔직히 말해갖고 북한에 대한 제재, 생션 그거 풀어준 것도 없잖아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유엔 제재는 뭐 단거리든 중장거리든 다 이제 탄도미사일은 뭐 안보리 제재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뭐 단거리 뭐 별로 신경 안 쓴다. 어느 나라나 다 하는 건데. 어느 나라나 다 연습하고 하는데 이게 그런데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은이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물론 뭐 1시간 5분 중에 뒷부분은 비공개고 앞에 부분 보면 이제 공개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뭐랄까 요청했달까 한 얘기의 요지는 뭡니까? 이게 이제 청와대 관계자 브리핑에 대해서 조금 흘러나왔는데 사실 남북 핵 문제가 1993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뭐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A부터 Z까지 다 해보고 9구단 1단부터 9단까지 우리가 다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체제 안전 보장 책을 북한한테 좀 제공을 하자. 하노이에서 우리 애청자님들은 잘 얘기하지만 우리들이 늘 그랬잖아요.
하노이에 저 문정인이가 가자는 대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자는 대로 가서 뭐 잘 될 거고 야 뭐 금강산 관광 이거는 우리가 미국 유엔 제재와 관계없이 해준다고 손을 꽂았다가 갔더니 트럼프가 엎드려 받쳐 어더니 쇠파이프로 후드를 가가지고서 저 혼비백산에서 허이허이 대륙을 가로질러 올라가가지고 김영철이 이야 김혁철이 다 이제 지금 날려버리고 지금 뭐 이제 전쟁용하다가 시진핑을 불러들이므로 해서 겨우 체제 안정 수습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체제 안전 보장을 갖다 계속 북한의 체제 안전을 갖다 보장해 주어야 된다 하면서 보니까 DMZ 내 유엔 사령부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 내 지뢰적을 갖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그건 이제 실무적인 것들이고 이제 근데 실무적인 얘기를 왜 대통령이 하냐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정은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금강산 체제 안전 보장의 안에 큰 틀에 포함되는 게 제재 완화란 말이에요. 그죠? 숨통을 좀 일단 숨통을 좀 터줘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문제는 얘기했나요? 했겠죠. 그게 안 했을 겁니다. 못했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안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 금강산 문제하고 개성공단 문제는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가운데 오늘 보니까 국회에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묘한 얘기를 했습니다. 올 11월 달에 우리 부산에서 지금 한 아세안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 김정은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못 박았어요. 그렇죠.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 전제를 하나 달긴 했는데 네네. 저는 그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유로 네. 저는 못 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네. 그 비핵화 협상이 미국이 구상했던 저 불턴이 구상했던 그 리비아식 모델. 네. 자, 불턴은 1단계는 이거 아닙니까? 핵무기. 우리 너와 나가 생각하는 비핵화의 끝은 똑같지 않니, 정은아? 네. 니네들 핵물질, 핵무기 만들어 놓은 거 그건 다 싫어. 우리가 배를 보내줄 테니까 싫어가지고 테네시의 오클리지 원자력 기지에서 우리가 해체하고 그 다음에 로드맵을 내놔라 임마. 그 안에 있는 거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는 뭐 보상이라는 건 또 뭐 다른 예약 하자는 건데 이 얘기 듣고서 정은이가 그걸 받아보고서 그 자리에서 기겁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볼튼이 잘렸잖아요. 볼튼이 잘려서 이제 그걸 하는데 네. 그래도 큰 틀에서 자 우리의 목표는 네. 난 문재인 대통령 이 점에서 대단히 존경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에 있던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을 완전 제거하는 거라고 명백히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한반도 미국 눈치를 보나 그런지 했는데 네. 자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라는 게 지금 미국이 지금 정은이 만나가지고서 트럼프가 사실 하노이에서 내놓은 거는 네. 미국의 카드인 거예요. 그 카드가 부동산 거래한데 됐는데 자 트럼프가 갖고 있는 트럼프 타워 뉴욕에 있는 거 10억 달러야. 네. 그 협상이 깨졌어. 네. 그렇다고 트럼프가 그걸 1억 달러에 팔 수는 있습니까? 8억 달러, 9억 달러 깎아줄 수는 있을 수 망정. 그걸 북한이 원하는 식으로 자 문재인 대통령은 또 경강부에 해가지고 그 얘기 했잖아요. 저번에 판문점 때 사실상의 미북 종전선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 종전선언을 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되고 하는데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하기 위해서 네. 그거 그냥 다 비핵화 문제는 건너뛰고서 제네바 핵합의처럼 뭐 검증도 안 하고 대충 뭐 북한의 의지에 따라서 앞으로 뭐 지금 정은이가 그랬잖아. 내 아들들에게는 이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넘겨주고 싶지 않다 그러는데 그럼 정은이 아들 죽을 때까지로 뭐 시한을 정해가지고 협상을 하나? 근데 이제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있으면이라고 서훈 원장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2, 3주 내에 지금 실무 협상은 열릴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네. 하노이에서 깠던 2개의 그거를 트럼프가 이제 볼튼 자를 때 네. 볼튼 네가 임마 리비아 방식 내가지고 김정은이 삐쳐가지고서 했는데 그럼 리비아 방식 안 내고 그럼 어떤 방식을 내면 북한이 비핵화를 받아들일까요? 저는 그 진전이 있을 거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열렬한 갈망이고 밤에도 자다가 오매불망 떠드는 그 레파토리지만은 네. 작동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두 번째는 난 이 점에서도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좋아합니다. 김정은이가 부산에 와서 아세안의 정상적인 국가들의 정상들과 네. 경제 이야기하고 문화 교류하고 사회 이야기하고 아들 딸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조치라 생각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꼭 성사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김정은이 못 오는 거야.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비핵화, 그 다음이
정상 국가화합니다. 네. 그리고 아니 내가 지금 최고 존엄인데 지가 맨날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김일성은 좀 전 다른 게 있으면 뭐 반열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둘은 그 짤짤막한 놈이 그 옛날 뭐 무슨 저 모택동 중국이 뭐 50년 60년 전에 입었던 이상한 옷 입고 뒤뚱뒤뚱 걸어가고 이 아이는 네. 특별한 무대에 네. 판문점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네. 싱가포르 어디에서 쫙뭐 레드 카펫 깔고 혼자 뒤뚱뒤뚱 걸어 나오는 이런 잘 장치된 무대가 없으면은 네. 굉장히 초라해지는 사람인 거예요. 네. 정은이가 그 이상한 복 입고 아세안에 있는 정상들 자기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사람들 밑에 지금 뚱뚱보 패러디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네. 뚱뚱보 적응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국제상 걔가 뭐 프랑스에서 뭐 스위스에서 스위스. 뭐 치즈 좀 먹었다 그러지만 얘는 김일성 왕조의 왕인 거예요. 왕에 맞는 저 초우와 뭐가 있고 뭐 으리으리하게 하고 막 조명 막 사이키 조명 비춰서 조명과를 받고 이래야지 정상으로 보이는 아이인데 네. 걔가 아무런 조명도 없이 16명, 열몇 명의 그 아세안 정상들하고 서 있는 광경 상상이 되세요? 돼요. 세 번째. 세 번째. 네. 북한은 이미 저 문재인 대통령 뺨때기를 얼마나 때렸습니까? 보통 자연인과의 사이에서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몽둥이 들고 저 김정은 때려주겠다고 북한은 올라가야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야, 뭐 평화 경제? 뭐 북한하고 우리하고 네. 손잡고서 무슨 어쩌고 저 평화 경제 삶은 소대가리 웃을 소리 하지 말아라. 네. 우리가 미사일 한 방 쏘면 자다가 똥 질기는 놈이 무슨 이렇게 얘기를 똥 질기는 놈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김정은이가 지금 저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할 것도 없고 야 하노이 때 가서 우리가 네 말 듣고 갔다가 개박살 났는데 비핵화 진전이 되는지는 우리가 미국하고 상의를 해보면 알 거고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평화협정이라고 미국하고는 내가 너희만 끼지 말라고 북미 회담에 뭐 단물 빨아먹는데 살고 서 있고 얼마나 그 정말 우리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런 얘기를 한 김정은이가 네. 오면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뭘 어떻게 주냐고. 아니 그 꼴도 보기 싫고 삶은 소대 같은 자. 놈이라고 그런 놈을 만나러 오는데 우리가 뭘 반대급을 줘야지 아니, 오지 근데- 뭘 오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김 실장 말씀하시는 거 다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이 하나 둘 세 가지 경우를 갖다가 서훈이라든지 우리나라 지금 청와대에 있는 핵심들이 모르겠어요. 그걸 다 알면서도 사실 서훈이 갑작스럽게 김정은의 11월 부산 답방서를 흘리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 한번 좀 제가 주변에 정치적인 한번 아니 주변에 사람들 만나보고 오늘도 마침 점심 때 정치권에 오래 몸담았던 이모 회장이라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똑같은 생각들이더라고요. 이 정권에서 남은 마지막 카드는 김정은 북풍밖에 없다. 그 노루뼈 지금 3년째 먹고 있는데 아직도 뭐 나올 게 좀 있나? 아니 지금 보면 경제 엉망이지. 그다음에 그나마 조국 사태로 말미암아 이른바 진보 정권의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났지. 이런 상태에서 그나마 자기 세력들을 결집하고 중도들을 현혹시킬 카드는 김정은 방 한밖에 없다. 왜? 마침 지난해 9.19 평양 회담 때 그때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돼 있었고요. 돼 있어요. 공무원 돼 있죠. 그다음에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한테 기자들이 물었을 때 빠른 시일이 언제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당시 연내라 그랬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연내. 그 2018년에 답방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제는 내년 4.15 총선 이제 불과 이제 6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요. 그 상태에서 뭔가 지금 뭐 경제 뭐 모든 것이 허물어진 상태에서 그나마 쓸 수 있는 카드는 평화 카드. 즉 김정은이가 부산을 방문해서 부산 갈매기를 갖다 불렀을 때 나름대로 또 중도들이 흐리멍텅해져 갖고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의 눈이 지금 조국으로 가 있잖아요. 거기다 마침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거 생중계까지 했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게 뭐야 또 중계? 생중계를 했어요. 실제로 대한민국 TV에서. 그러니까 저도 봤어요. 그거 했는데 국민들이 요지부동이에요. 뭔가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왔으면 참 좋겠어요. 네. 큰 남북 관계나 뭐 진전에 도움이 가죠 못 온다고 생각하는데 수령님, 저 문재인 대통령하고 문정인이가 저 이번 부산 아세안 그거 하는데 와가지고
탑다운 방식으로 뭐 또 비핵화 얘기도 좀 하고 그러자는데 어떻게 한번 꼭 가시면 어떨까요, 수석님? 그거 저 좋은 얘기야. 네. 아세안 거기에는 저 트럼프도 오나? 트럼프 안 옵니다. 트럼프 안 와? 네. 올걸? 옵니다. 어. 트럼프도 오고 다 세계적 왔을 때 그럼 내가 그럼 세계적 지도자 힘을 갖다 보일 수 있는 기회고 뭐 이번에 한번 답방하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이 새끼야, 임마, 그 하노이 가면 다 된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트럼프하고 볼턴이 쇠파이프로 들고 폈는데 너 이 자식 이번에 가가지고 또 쇠파이프 들고 나면 어떡할 거야? 아, 불등 잘랐잖아요.